무소취라는 게 딴 사람은 취할 바가 없다.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설이 있고, 자, 이건 한문의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무궁무진하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셋째 번 해석은 이게 기상천외 해석이야. 셋째 번 해석은 자 뭐냐면 여기 유라는 게 여기 뭐냐면 유라는 게 자로의 이름도 되지만 유라는 게 자로의 이름도 되지만 뭐냐면은 때문에라는 의미도 되잖아. 때문에 노래 있나? 무슨 때문에 하여튼 때문에라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기유여라는 것은 그 나를 따르게 될 사람들,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 뭐냐면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뜬다는 나의 괴로운 죽음의 어떠한 길에 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올 텐데 그것은 나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말이었다는 거야, 유가. 그런데 자로가 옆에 있다가 나를 데려간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이 유자를 오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자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가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그냥 지금만한 뗏목 구할 나무도 없다. 그러고 말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설을 취하지 않고 네 번째 설을 취한다고. 자, 뭐라 하냐면 여기서 무소취제라고 그럴 때 이 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것을 또 다시 뭐냐면 이런 제자, 이 재단한다, 헤아린다, 이런 제자로 볼 수가 있다 그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그 제4설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뭐냐면은 그것은 네 용맹은 호용한 것은 나를 뛰어넘지만은 너는 사리 분별을 알맞게 헤아리는 그런 면이 너무 부족하다 하고 자로를 쿠사리 주시는 거죠. 이 녀석아, 호용하면 좋은데 지금 내 심정이 오죽했으면 자식아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고 싶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넌 그건 헤아리지 못하고 가겠습니다 이러고서 하고 있으니 너 얼마나 한심한 놈이냐, 하고 공자께서 자로를 쿠사리 주신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설입니다. 근데 이 내설은 사실 내설이 아니고 주자 선생의 집주에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거를 난 그렇게 보고 싶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재미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이 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구조적으로 여기 공자의 어떤 잔식에도 있지만 공자 자신은 말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이야, 배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이야? 말이죠. 이 북방 계열이거든요. 그러나 뭐에 대한 동경이 있어? 지금 여기 보면 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배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아 철학이나 도가 철학을 한 면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들은 똘똘해지려고 공부를 하죠.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똘똘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그렇지만은 인간이 동시에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들은 지금 아주 청운의 뜻을 품고 아름다운 애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살다 보면은 어리석은 남편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배의 문화와 배와 말로 상징되는 이 두 문화는 인간세에서 결코 어느 문화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뭐냐면 대체적으로 말의 문화 쪽이 강한 문명이지만 배 쪽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예로부터 이 가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해요. 뭐냐면 이
말의 문화와 배 문화가 완벽하게 믹스되고 혼합된 문화입니다. 이 가야에 대한 전설을 보면은 거의 저 인도로부터 남방 계열의 이런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북방의 저쪽 그 고도의 기술들과 전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개방해서 만든 문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가야와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부산의 이 지역이야말로 앞으로 이 환태평양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환태평양 시대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중심이 이 부산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경의선이 뚫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산은 이건 한국의 항구가 아니에요. 이제 유라시아의 가장 위대한 항구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같은 경상도래도 말이야. 예, 경상도래도 부산은 아주 특이해요. 부산은 사실 저 안동이나 경주나 대구나 이런 데 가면은 조금 좀 답답해. 아직 그쪽 대학으로 갈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이게 탁 트여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바다를 면한 이래 산기슭에 있는 도시 아니야 이게. 산기슭에 있는 도시니까 어떻게 이 한 면이 그냥 톡 터져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폐쇄시킬 수가 없어요. 이 개방성이 이건 부산의 운명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뭐 영화제를 해도 여기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러고 모든 게 앞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이 각광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여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터져 있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부산이야말로 내가 보기엔 말의 문화와 결국은 배의 문화가 가장 재미있게 믹스된 혼합된 문화고 이것을 장자는 양행이라 그랬어요. 양행이라고. 양쪽을 다 인간은 같이 가야 돼. 한쪽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양행이다 혼성이다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문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개방된 문화는 그 응집력이 좀 약하지. 약침력이 약해. 딴 데 이렇게 폐쇄적인 데보다는 응집력이 약한 게 사실이지만은 또 그만큼 뭐냐면 앞으로 세계의 이 개방 시대가 올수록 이 부산의 문화는 아주 독특한 이런 개방적 문화는 우리 세계에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저 처장님들이 나한테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김영옥 선생이 뭐 중국 요리를 아주 내가 중국 요리를 잘 한다고 그랬지 강의 속에서 잘 먹는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중국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의 그 중국 요리의 미감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걸 모르셨지. 그런데 어저께 부산에서 최고의 중요를 대접한다고 나를 데려갔는데 참 유감스럽게도